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곳은 검단 신도시 AA24블럭이고요. 1010세대로 이루어졌고 인천 1호선 연장이 여름쯤에는 개통이 된다고 하죠. 역세권이기 때문에 프리미엄이 좀 올라갈 것 같고요. 웬만한 구역들은 다 분양을 했기 때문에 얼마 남지 않은 분양 단지라는 것도 장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간에는 그 입주장들이 겹쳐서 전세가가 좀 낮았는데 나중에 전세를 맞추는 것도 수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조감도의 모습입니다. 서울은 단지 모양이 길쭉하고 삐뚤빼뚤한데 여기는 또 네모 반듯하고 초등학교도 품고 있고 굉장히 좋죠. 좋은 질문입니다. 신도시는 역세권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인천 1호선을 타도 역세권 주변에 있어도 서울까지 가는데 거의 한 2시간이기 때문에 역세권의 프리미엄이라기보다는 이제 아이를 키우는 프리미엄 요소가 훨씬 더 중요한 곳이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해당 단지는 초등학교 부지도 있고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기 때문에 시세보다 저렴하게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거죠. 생초 자격이 있다거나 투자금이 한 5천만 원 전후이거나 가점이 낮다거나 하는 분들에게 추천드리는 편이거든요. 저 가점자분들도 검단은 당첨이 많이 되시니까요.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곳은 검단 신도시 AB8블럭입니다. 여기에 위치해 있고요. 바로 앞으로 초등학교 2곳, 중학교,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입주하면 10년 넘게 이사를 가지 않아도 아이를 키울 수 있는 거죠. 물론 학군이 좋다는 건 아니지만 근거리에서 아이를 키울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고요. 1564세대가 온전히 일반 분양으로 분양할 예정이고 택지지구의 분양은 앞당겨지기도 하거든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미리 한번 공부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곳은요, 인천 서구 청라동에 위치한 청라국제도시 M5블럭입니다. 청라가 최근에 화재 사건도 있고 다른 또 단지들이 등장하면서 요즘에는 주목을 받지 못하는 게 사실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라에 대해서는 한 번쯤 기억은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인천의 신도시 하면 송도 신도시, 청라 신도시가 기존에는 나름의 경쟁 구도를 가져갔는데 검단 신도시가 생겨나고 이제 청라 신도시에 관심이 많이 줄어들었죠. 청라 신도시의 대장 아파트였던 제1풍경채 2차 에듀앤파크가 벤츠 화재 사고로 인해서 대장이 사실은 치고 나가야 그 주변에 있는 아파트들도 가격이 같이 동반 상승하거든요. 근데 하필이면 대장 아파트가 화재 사고가 터지면서 동생들 단지도 힘을 못 받는 상황이죠. 근데 오히려 가성비는 좋아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제 7호선이 연장 공사를 하잖아요. 청라 신도시를 거쳐가니까 33평 금액이 6억이면 사실 저렴한 거거든요. 근데 7호선까지 개통한다면 더 좋아지는 거죠. 지금은 많은 분들의 관심에서 잊혀졌지만 한 번쯤은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조만간 분양할 곳은 여기 M5 블럭입니다. 중심 상권에서 멀어졌기 때문에 별로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청라 모아 미래도가 미분양이었던 아파트였거든요. 지금도 생생히 기억을 하는데 29평이 분양가가 3억대였는데 많이 올랐죠. 이렇게 아파트끼리 밀집해서 살면 사람들이 또 찾아가거든요. 학교가 가장 중요한 요소인 것 같아요. 단지 배치도의 모습이고요. 청라 모아미래도 2016년도에 미분양이었던 모습. 계약금이 이때는 500만 원이었어요. 500만 원. 끝자락에 있다고 해서 안 좋은 것이 아니라 시세가 또 오르기도 하니까 한 번쯤은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2025년도 상반기 유망청약단지 경기도입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곳은 경기도 화성시 산적동에 위치한 동탄 포레파크 자연엔 프루쇼입니다. 1500세대로 구성이 되고요. 공공분양으로 분양할 예정입니다. 입주는 2028년 7월 예정이에요. 여러 신도시가 있지만 동탄 신도시가 인구 유입률이 점점 높아지는 그런 도시 중에 하나이거든요. 그래서 투자처로서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고 서울과의 접근성은 떨어지지만 그걸 제외하고는 아이들을 키우기에는 만족도가 높은 도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북동탄이 좀 더 인기가 많았는데 요즘에는 이제 남동탄도 그에 못지않게 선호도가 많이 올라갔다라고 볼 수 있고 이 포레파크 자연엔 프루지오랑 꿈의 숲 자연엔 대시아 이 두 곳이 거의 동시에 분양을 합니다. 그리고 공공분양이기 때문에 청약통장 납입 인정 횟수가 높으신 분들이라거나 신생아 특공이 있으시거나 이런 자격이 되는 분들에게는 더 유리할 것 같아요. 이 도로 하나를 기준으로 차이는 큽니다. 왼쪽에 있는 자연엔 프로지오가 훨씬 더 좋고요. 이쪽은 고립된 느낌은 있어요. 반도이보르 아이비파크 사셨던 분이 저한테 얘기해 줬는데 분리수거하러 갔다가 고라니랑 눈이 마주쳤다 이런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실제로. 네, 좋게 말하면 자연 친화적인데 무섭죠. 지상 25층 17개 동으로 시공이 되고 가장 적은 평수가 84이거든요. 34평이 제일 적은 평수이기 때문에, 그리고 96과 142까지 있잖아요. 중대형 평수도 있다는 것은 장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공공단지 컨소시엄으로 많이 시공을 하는데 그 입주하고 나서 그 품질의 만족도는 떨어지는 경우는 많습니다. 근데 뭐 그것까지 생각하면 분양을 못 받으니까 단지 배치도의 모습입니다. 그 모델하우스를 지금 다 지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왼쪽이 자연앤 프루시오, 오른쪽이 자연앤 대시양이니까 이제 가셨을 때 두 단지 모두 주고 상담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곳은 화성시 산척동에 위치한 동탄 꿈의 숲 자연한 대시향이고요. 앞서 설명드렸던 단지 맞은편에 위치해 있습니다. 도로가 있기 때문에 선호도 차이가 굉장히 클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점수가 조금 낮다라고 하면은 차라리 이 빈틈을 노리는 게 더 좋은 거죠. 여기는 1170세대로 이루어져 있고요. 태영, 우미, 극동 세 건설사의 컨소시엄으로 시공이 될 예정입니다. 74AB 30평대와 34평으로 이루어져 있고 지상 12층, 지상 20층까지 올라갈 예정입니다. 입주는 28년 6월이고요. 입주 시점이 늦다는 것은 그 기간까지 부족한 잔금을 메꿀 수도 있기 때문에 상담하는 높은 비중 중에 하나가 20, 30대 분들의 투자금이 적기 때문에 나는 어떤 투자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걸 많이 물어보시는데,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입주가 늦은 것들이 훨씬 더 좋죠. 잔금을 모아 나갈 수 있으니까요. 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곳은 부천시 오정동에 위치한 대장 퍼스티움 A5, A6 블럭이고요. 이곳은 두 곳 모두 신혼희망타운입니다. 신청 자격이 제한적일 텐데 신혼희망타운은 혼인신고한 지 7년이 안 됐거나 예비 신혼부부이거나 자녀는 있는데 헤어지신 분들, 한부모 가족이라고 하죠. 이런 분들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부천 대장지구에 위치해 있어서 서울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미래 가치가 있거든요. 거주 의무는 따르지만 프리미엄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 A5 블럭, A6 블럭이고 A7하고 A8 블럭은 이제 본 청약이 진행이 됩니다. 거의 비슷한 날짜에 A5, A6, A7, A8이 거의 비슷한 날짜에 분양을 해요. 서울 접근성이 좋고 인근으로 계양 신도시가 있기 때문에 계양과 부천 대장지구는 맞닿아 있어서 시간은 걸리겠지만 완성만 된다면 충분히 파급력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한번 보시고, 조금 우려되는 부분은 이 부천 대장지구는 인근에 공항이 있어서 마곡과 더불어서 고도 제한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낮게 짓는다는 거죠. 그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투자금이 뭐 5천만 원 전후인 분들은 한 번쯤은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약간 낙후된 빌라들이나 이런 것들이 많아서 그 동네 분위기를 한번 보면 좋겠어요. 네. 부천시 소사구 괴안동에 위치한 쌍용도 플래티넘 온수역입니다. 인근으로 온수역이 있고요. 그 온수역에서 7호선과 1호선을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세대수는 비록 237세대로 적지만 도보로 역을 이용할 수 있고 이 더블 역세권이 7호선과 1호선이라는 것이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인근으로 기존의 아파트가 있어서 단점을 상쇄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부천이 새 아파트가 부족한 지역이기도 하고요. 해당 단지의 조금 더 모습입니다. 감사합니다.